여러분,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친한 사람한테 초기 제품은 사지 말라고 할 거래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 일론 머스크하고 친한 사람이네. 여러분도 친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꽉꽉꽉! 샌디 몰로 할아버지와 일론 머스크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사실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쿨병 이딴 거 아니고 그 이유는 일론 또 몰로 할아버지도 대단하지 않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 일론이야 워낙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밝히는 타입이시고 그닥 특별할 내용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몰로 할아버지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뉴스 보고 중요한 내용 있으면 해당 부분만 다시 봐야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제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인상은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샌디 몰로 아저씨는 할아버지는 혼자서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일론 머스크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했던 것 같다. 뭐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워낙 화제의 두 인물이 만났으니까 추후에도 많은 분들이 다뤄주시겠죠. 노이비가 인상 깊었던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초기 차량 품질 문제,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자율주행.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슨! 초기 차량 품질 문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샌디 몰로 할아버지가 모델 3를 타고 다녀요. 이날 또 테슬라 FSD 베타로 모델 3를 몰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만난 최근 출고한 어떤 모델 3를 있었는데 그 모델 3가 단차가 없이 너무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샌디 몰로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내 모델 3는 단차가 요 단차가 아주 요단가가 겁났다. 근데 이 모델 3는 장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완벽해. 그래서 대체 요즘 모델 3에다가 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과장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일론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일론이 확실히 지난 12월까지 모델 3의 생산 공정이 개선되었었다. 그런 것을 인정한 것이죠. 공정에서 페인트가 덜 마르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이건 생산지옥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저희가 모델 S90D를 몰았을 때 페인트가요 저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모델 3는 진짜 페인트 도장이 약하더라고. 정말로 코팅이 약하고 잔기스가 많더라고요. S는 진짜 안 그랬어요. 정말로. 뭐 그 외에도 이렇게 페인트가 뭉쳐있거나 이런 것들이 모델 S에서도 지적이 많았었지만 모델 3는 사실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인정을 한 겁니다. 생산지옥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대량 생산이 주는 코스트의 하락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일명 라이트의 법칙이죠. 라이트 로우. 최근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심지어 자사의 티셔츠에다가도 만들어 넣은 바로 그 법칙. 생산량이 2배로 증가했을 때 비용은 특정 비율만큼 떨어진다. 다시 한번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하면 생산 비용은 특정 비율만큼 떨어지는데 이 특정 비율을 보통 자동차에서는 15% 정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라이트 법칙에 의하면요. 여튼 테슬라는 그런 이유로 대량 생산을 외쳐왔었고 그것을 해낸 결과로 인해 테슬라와 같은 스타트업 회사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흑자도 봤고요. 적자가 아닌 흑자. 자, 즉 우리가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소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걸 개선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요점이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너무 솔직했나? 한수 더 떠서 가까운 사람이 현재 언제 테슬라를 사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생산지옥을 지났을 때 그리고 생산이 안정화되었을 때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괜한 얘기를 했다는 말이 많을 텐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꼬아서 보면요 이 소식은 굉장히 깊은 소식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모델 3를 구매한다면요, 그것은 이제 많은 부분이 개선된, 즉 공정이 완벽한 차라는 겁니다. 단차도 도장도 좋아진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델 3를 계약하세요. 특히 여러분이 모델 Y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기다리지 말고 빨리 보조금 100% 풀 지급에 모델 3 스프를 추천합니다. 제가 스프 원어였잖아요. 좋다니까요. 깍깍깍! 자, 근데 여러분, 그와 별개로 이 이야기를 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덕분에 여론의 뜨거운 문매를 맞게 됐죠, 테슬라가. 자, 한국경제TV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머스크 테슬라 모델 3 품질 결함 인정. 증산 시점 사지 마라.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죠. 테슬라 CEO가 자사차의 초기 버전은 품질이 낮다는 것을 폭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지 마라, 이거 했다는 게 이 헤드라인의 요점이죠. 근데 솔직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와 같은 대량 생산 제품에서 초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거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전자는 단차와 색상 같은 코스메틱 이슈에 대한 문제예요. 테슬라의 경우가 이 문제예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후자, 주행 그 자체에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건 심각한 문제고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고 심각한 문제죠. 자,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던 간에 이런 초기 불량은 자동차사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이고, 물론 소비자가 여러분 초기 버전조차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으면, 전자든 후자든 문제가 생겼다면 이 상황에서 정말 소비자가 바라는 건 이 정도 아닐까요? 일단 첫 번째, 후자의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 주행 자체의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든 간에 사후 처리가 만족스럽기를 바라는 것 정도가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에게 또는 다른 제조회사들에게 바라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일단 클레임을 걸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 뭐죠? 내가 어떤 차에, 자동차든 뭐 핸드폰이든 문제가 있어서 가져갔어. 근데 이랬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 바로 이게 문제라고 인정받는 거죠. 내가 산 제품이 문제라고 인정조차 못 받는 경우 우리 많이 목격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테슬라가 이걸 잘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또는 여기서 다른 자동차 회사도 품질이 나쁘다고 초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의 초기 품질 문제가, 초기 품질 문제 이슈가 여러분 적어도 갑자기 주차 중 불이 난다던가, 자동차 핸들이 잠겨버린다든가, 또는 핸들이 막 혼자 돌아가는데 조향이 안 된다든가, 물이 막 새어 들어온다든가와 같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색과 단차와 같은 코스메틱 이슈였다는 것이 초기 품질 문제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늘 테슬라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테슬라가 이게 아니라고 하진 않았다고. 뭐 출고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다 센터 가봐, 다 인정해줘. 정말이야. 물론 이제 그리고 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나름의 조치는 항상 해주었죠. 자, 이런 역시 이런 마감 품질에 대한 초기 제품의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일론 머스크는 단순하게 생산 초기나 생산 지옥 시점에서는 우리 차를 사지 마, 이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코스메틱 이슈를 피하려면 생산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구매하라고 하겠다는 솔직한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출고하자마자 출시된 차 바로 사지 말라고, 좀 안정되고 사라,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애플을 1세대는 거른다,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영상 뒤에 머스크는 샌디 먼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샌디 먼로 아저씨가 BMW i3처럼 카본과 같은 새로운 소재로 차를 만들어라, 뭐 같은 계속된 생산 관련 조언을 막 해요.
생산 관련 조언을 그러니까 계속해. 사실 좀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계속 피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테슬라한테 생산 관련 조언을 한다는 게 샌디 먼로 아저씨 대단하신 분인 거 맞는데요. 조금은 사실 그런 해결책 솔루션을 그대로 주면 인터뷰에서 주는 솔루션을 그대로 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지. 라이브로 카메라 켜놓고 그런 조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듣기 싫었을 거야, 일론 머스크도. 근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해요. 생산을 계속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공정을 멈춘 만큼의 공정 개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서 카본으로 바꾸고 이건 공정을 멈춰야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죠? 차가 지금 또 계속 팔리고 있고 공급을 멈출 수가 없어. 테슬라가 공급을 멈춘다고 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질 텐데 우리는 공급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 아예 공정 바꾸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는요 없어서 못 팔아요. 특히 모델 3, 모델 Y는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테슬라의 공정이 개선되길 바란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회사 제품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정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길 바라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서 테슬라를 한동안 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이 멈추겠죠? 그럼 바꿉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테슬라도 안 팔리니까 가격을 내려. 그러다가 이제 생산 공정을 멈췄어. 그러다가 공정을 완전히 개선한 다음에 다시 생산해서 판매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사례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모델 S와 모델 X 리프레시가 바로 이 사례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품질로도 지금 모델 3가 뭐 말이 많고 모델 Y가 말이 많고 어쨌든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말이 많은 품질로도 잘 팔리는 테슬라한테 생산을 아예 멈춰버리고 품질을 높이라는 요구가 현실적으로 과연 옳은 겁니까? 대량 생산이 주는 코스트 절감의 위력을 신봉하는 일론 머스크는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서 서서히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그렇다고 해서 공정을 개선하는 것에 손 놓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공정을 멈추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도입해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던 모델 3 공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0년 말까지는 그 깐깐한 샌디 먼로 할아버지조차 극찬한 품질의 도장과 단차를 가진 모델 3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델 3를 지금 구매하면 바로 그 모델 3를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닌가? 이 뭔 개소리야? 뭐 여튼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대요. 다만 이 지점에서 노이비는 테슬라와 어떤 자동차 회사와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생산이 멈추고 차를 단종시켜 그 다음에 갑자기 다음 세대로 버전을 올려버려. 그런 회사 하나, 또는 생산을 멈추지 않고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공정을 수정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 이 회사와 이 회사 중에서 어떤 회사가 더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강력한 팬덤, 비아냥거리기로는 테슬람이라고 불리는 팬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테슬라에 반할까요? 왜 우리는 테슬람이 될까요? 전기차라서? 전기차는 그 회사도, 다른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요. 아까 말했던 이 회사도 만들어요. 문제가 있지만 계속 지원을 하고 생산하면서 개선하고 소통하고 CEO가 직접 또 수년이 지나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의 팬덤이 있는 회사는 애플 그리고 그들의 팬 앱 등이 말고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2년이 지나고 다른 차종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중고차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모두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당연히 다음 차도 테슬라를 사게 하는 그 차별화된 매력이 테슬라에게 있다, 이겁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연히 다음 폰은 아이폰인 것처럼. 결국 이런 논란도 테슬라에게 비판적인 분들에게는 물고 뜯을 거리라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론이 다르게 표현했으면 피할 일이었다는 것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테슬라 팬들은 이래서 또 일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 초기 품질이 아니라 어떤 품질 문제라도
CEO가 직접 쿨하게 인정하는 회사, 저는 테슬라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초기 품질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차의 초기 품질 문제가 정말 없습니까? 솔직히 자동차가 뭐 한 땀 한 땀 깎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뭐야 쟤네 네. 다음 영상은 샌디 몰로와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분석 2탄이고 마지막이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는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겁나 고독하구만 say something.